자, 국회의 권능을 대원 앞두고 각 잡은 이재명이라는 타이틀로 오마이뉴스가 기사를 냈는데 많은 언론들이 이 부분을 또 다뤘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입법부의 권위를 바로 세우겠다는 기조를 천명했다. 자, 최상병 특검법을 바로 재발의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 대통령이 국회에서 합의된 게 아니면 소수의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고 처리된 법안을 100% 다 거부하면서 그걸 무기로 쓰라고 했다. 토론을 해서 합의를 끌어내되 합의가 안 되면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민주주의 원리 아닌가? 지금 신라시대 화백제도로 되돌아가자는 것인가?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자꾸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다. 더군다나 자신 또는 주변 인물들의 범죄, 비리 행위를 방어하기 위해서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이거 직권남용의 명백한 위헌 행위 아닌가? 자, 이 얘기는 탄핵이라는 얘기예요. 대의민주주의, 현대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왜 국회는 만장일치의 화백이 아니라 최후에는 다수결에 의해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생각해보기를 바란다. 윤석열에게도 좀 세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가 헌법이 부여한 권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자료 제출 거부는 기본이고 출석도 안 하고 국회에 와선 아주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아예 법정에 가서도 누구를 처벌하기 위해 소위 모의 위증, 거짓말을 한 게 일상이 됐다. 박정훈 대령 재판 과정에서도 위증이 있었던 것 같다. 국회에서도 관련 위증들이 아주 난무했던 것 같다. 자, 22대 국회부터는 원내대표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서 법이 정한 자료 제출 거부라든지 출석 기피라든지 위증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예외도 두지 말고 엄하게 처벌해서 절대로 진실을 감추는 거짓말 또는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해달라. 국정조사나 현안 질의, 청문회를 활성화해서 정부나 수사기관이 하지 않는 일들을 국회가 최선을 다해서 대신해 주길 바란다. 여기가 일단은 좀 핵심이에요. 국회에 나와서 거짓말하는 공무원들 지금 엄청 많거든요. 수사기관에서 거짓말하는 거야. 수사기관이 눈 감으면 그만이고, 수사 기소기관들과 짜고 법정에서 거짓말하는 것도 특검 아니면 처벌할 길이 없다. 최소한 국회에서 위증을 하거나 출석이 의무인데도 불응하는 것은 고발 조치에서 처벌할 수 있지 않나. 특히 국회 위증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처벌받으면 연금까지 없어지고 공무원 자격까지 박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엄정한 대응을 하라는 거죠. 22대 국회에서는 이 국회의 권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국회를 능멸하는 일이 없도록, 공직권한을 남용해서 진실을 은폐하고 그야말로 국민들을 기망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발언이거든요. 사실 국회에서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이 위증을 하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어요. 국정조사로 들어가면 좀 더 심해집니다. 국정조사 위증하고 국감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버티고 안 하고 이런 게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회 관행상 공무원들을 심하게 징계하지 않았다. 제가 예전에 김용민 의원을 만난 자리가 있었는데 제가 그걸 물어봤거든요. 국회에서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데 이거 왜 가만히 내버려 두냐. 김용민 의원이 그러게요. 조항이 없냐? 있대요.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벌금형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징계를 내린다. 이렇게 되면 국회 위증, 공무원 자격이 박탈되는 것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심하다. 안 건드린 거예요. 국회에서. 자, 이게 어떤 스탠스냐? 전형적인 우상호 스탠스잖아요. 그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 심하지 않아? 온갖 거짓말을 하고 국민을 속이고 국회를 능멸하고 있는데도 그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 심하잖아. 정치인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게 국회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 알기를 개무시하는 거죠. 국회에서 하는 발언 거짓말해도 문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가 국회 위증에 대해서 확실하게 처벌하라. 이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움직인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 불러서 국정감사할 때 거짓말하거나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처벌을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진짜 난처해지죠. 진짜 난처해집니다. 이건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거고 국민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예. 자, 아마도 22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 또 국정조사도 아마도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본보기로 뭔가 큰 건들이 터지기 시작할 겁니다. 공무원들은 에이 설마 그렇게 하겠어?
라는 사람들이 또 있을 거고, 그런 사람들이 공무원 자격이 박탈되고 연금을 못 받게 되는 게 제일 커요. 공무원들이야 시키는 대로 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장관이 시키는 대로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분위기를 바꿔야 됩니다. 예, 나라 꼬라지가 지금 너무 개판이라 분위기를 바꿔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공무원 자격 박탈 얘기를 하는데 연금을 언급했다는 게 핵심이에요. 공무원들은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 공무원들이, 고위공무원들도 그렇지만 지금이야 공무원 연금이 조금 재미가 좀 없어지긴 했습니다. 예, 많이 좀 손질이 되면서 옛날보다는. 그래도 연금을 못 받으면 공무원을 하는 이유가 사라져버려요. 지자체장을 오랫동안 했었던 이재명 대표는 이게 공무원의 아킬레스건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공무원 자격 박탈, 이것만 하면 그냥 그런데 연금까지 없어지는 공무원 자격 박탈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무원들에게 굉장한 압박을 주는 거죠. 거짓말하지 마라, 진실을 숨기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크게 먹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면요, 이거 진짜 커요. 자기들이 무슨 죄가 있어? 시키는 대로 하는 건데. 자, 이재명 대표가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국회의 권능을 세게 가져갈 거다라고 천명을 했고요. 거기에 민생지원금 차등 지원도 수용할게, 보편 지급 주장하지 않겠다, 반드시 전 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차등 지원 방안도 수용하겠다, 가급적이면 보편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굳이 정부에서 그 방식이 어렵다고 한다면 차등 지원안도 받아들일 수 있다. 지금 왜 민생지원금이 급하냐? 자영업 폐업률이 지금 너무 높아요. 자영업자들 폐업률이 너무 높습니다. 빨리 지금 급한 불을 좀 꺼야 돼. 그래서 코로나 때 썼던 바로 그 방식으로 지역화폐로 일정 기간 동안 안 쓰면 다시 정부가 가져가는 걸로, 그리고 소상공인들에게만 쓸 수 있는, 이게 물가를 엄청 올린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해봤잖아. 그 당시에 올라간 건 소고기 값 조금 올라갔어. 소고기 값은 좀 올랐습니다. 왜냐면 나라에서 꽁돈이 생겼는데 써야 되네. 돼지고기 먹을 거 소고기 좀 먹을까? 그러면서 한우 소비가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그러면서 소고기 값이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 외에 물가가 많이 올랐다? 그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왜냐면 물가가 오르는 게 돈이 막 풀리는 건데요, 없는 사람들한테 풀리면 이게 돈이 엄청 돌아요. 승수효과라고 하죠. 근데 위에다가 뿌리면 그 승수효과가 떨어집니다. 낙수효과? 있긴 있지만 우리가 낙수효과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잖아.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물을 부으면 뿅뿅뿅뿅 이렇게 흘러넘쳐서 아래까지 내려간다, 이건데 이 그림이 잘못된 게 뭔지 아세요? 이 그림이 잘못된 게 똑같은 잔이 아니야. 위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여기에 채우는데 끝도 없이 들어가, 여기에. 이게 만족이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넘치는 거야. 찔끔밖에 안 넘쳐. 밑으로는 오지도 않아요. 이게 낙수효과에 맨 위에 그릇이 너무 커. 똑같은 잔이면은 금방 넘쳐서 아래로 넘어오는데 위에 그릇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민생지원금은 지금 시급하다. 자영업자 폐업률 너무 높은 상태고 자영업자 부채도 너무 높고 지금 굉장한 위기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매칭 지원을 하는 방안도 수용할 수 있다. 일정 소득 이하 국민들에겐 정부가 100%를 지원하되 일정 소득 이상의 국민들에겐 정부가 7, 8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매칭을 하는 행태도 생각할 수 있다. 뭐가 됐든 간에 내가 고집 안 부릴 테니까 합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지원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으로 정부와 여당에 제안하는 것, 오로지 민생과 국민의 삶을 고려해 우리가 양보할 테니 구체적인 내용은 신속하게 협의하면 좋겠다. 이게 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주도권을 완전 뺏기는 거거든요. 자, 연금개혁안 알았어, 국민의힘만 받을게, 거절했어요. 연금개혁 넘어갔죠. 자, 민생지원금도 그래, 니들이 얘기하는 거 다 받을게, 일단 하자.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할까요? 안 해요. 반대하려고 낸 논리지 하고 싶어서 한 논리가 아니거든. 주도권을 완전히 이재명이 쥐고 간다. 지금 22대 국회 들어와서 이재명이 달라졌어요. 일단은 당원들의 힘이 많이 세진 게 저는 크다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이 돌아가는 판을 보면 당원들의 힘이 굉장히 세지고 있고 당원들의 요구는 점점 더 구체적이고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민주당의 의원들도 눈치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이재명에게는 큰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조금 더 선명해지고 좀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원동력은 당원들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22대 국회가 이제 시작을 했죠. 조국혁신당은 바로 한동훈 특검법 발의했고요. 달라진 22대 국회, 21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겁니다. 아무튼 이재명 대표가 공격적으로 나가고 있고 좀 더 선명하게 나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좋은 신호라고 보고요. 갈 길이 멀어요.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뤄질 거다. 조급해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시고요. 무너집니다, 이 정권은.